자, 우리가 이제 KCT도 가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셔틀도 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아, 그게 뭡니까? 우리 KCT 같은 게 다른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있겠죠.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건? 네.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각각 있나 다른 나라는 그걸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CT와 유사한 형태들이 먼저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MCT라는 거예요. M이 뭐냐 하면 미시간. 미시간. 미시간에 있는 도시가 해가지고 MCT.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를 달리기 시작한 거죠. 면적은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다음에 대학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중심한 것보다는 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MCT의 특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비용을 내고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십시일반 모아서. 네, 모아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본의 지라라는 게 있어요. 지라. 이 지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극한 체험을 시키는 거죠. 자율자동차가 약한 게 뭘까요? 날씨 뭐 이런 그렇죠. 거. 어두워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많이 올 때 과연 잘 달릴 수 있나? 폭풍우가 칠 때 잘 달릴 수 있나? 또 안개가 가득 꼈을 때 잘 달릴 수 있나? 이런 건 정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곳이 일본의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지라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씨가 지랄 맞을 때 테스트한다 해서 지라. 우와, 그렇겠네요. 저도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외워야 되겠습니다. JIRAL. L까지는 좀 L 아닙니까? L은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고 또 밤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KCT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뭐 면적 넓고 좁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2019년도에 도입한 통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5G. 그렇죠. 5G. 5G. 예. 5G가 왜 중요한가? 5G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들이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안전하려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야 되고 자기가 빠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5G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4G 쓰고 있잖아요. 4G보다 5G가 몇 배 정도 빠릅니까? 40배가 빠르고.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동차의 예를 들면 기존의 4G로는 시속 100km를 달리다가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1.4m가 가야 멈추기 시작해요. 5G는 3cm. 이야, 엄청나게 빠르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게 되면 빠른 반응 속도로 갔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겠죠. 그걸 갖춰놓은 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KCT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5G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약간 늦은 자율자동차의 능력을 이제 엄청나게 발전시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우리 KCT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우리가 보면 KCT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KCT가 필요한가? 그냥 자율주행 저 만들었어요. 길거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KCT라는 곳에서 일단 자기 실력을 더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길거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KCT와 같은 일정한 장소에는 우리가 테스트장이 있는데 실제 거리에 나와서 테스트할 곳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에 나오면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춰놔야 돼요. 그거를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현재 잘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게 쫓아오는 속도가 무서워요. 쫓아오는 속도가 아니고 이제 중국은 거꾸로 우리가 자율자동차는 따라가는 속도가 중요해요.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인재는 세계 2위를 갖고 있고 투자액은 세계 1위예요. 수도 베이징에는 실제 이런 KCT와 같은 곳에서 졸업한 차들이 직접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놨어요. 실제 시민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실력이 좀 나아진 차들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도로 환경에서 달리는 차들을 검증하는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미국이고 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빨리 이 KCT에서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실력을 검증받은 이후에 도로로 나와서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되면 상용화 시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결정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 시내에서 그 자율자동차가 돌아다니려면 그렇죠. 이게 뭐 지자체에서 그냥 다니세요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또 안전이 안전이 우선이 우선이기 돼야 때문에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테스트, 이런 케이스트의 테스트, 그다음에 또 도로의 일반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구역의 테스트.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더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겠죠. 근데 이 제로 셔틀이라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지 아니면 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해외 사례가 원래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한민가 씨 혹시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IBM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 게 왓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암 진단 전문이죠. 지금 이 왓슨이 원래 자율 자동차도 처음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 이름이 올리예요. 그래서 이 IBM의 인공지능이 실제로 도로 주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자율자동차로서는 최초가 올리 왓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왓슨이 운전기사도 했다. 두 번째 이제 유명한 또 셔틀이 일본의 로봇 셔틀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일본이 빠질 수는 없죠. 네네네네. 일본도 워낙에 또 자동차 네네. 쪽으로 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자동차는 앞서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로 셔틀은 거의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로봇 셔틀을 만들었어요. 뭐 하는 방식은 우리랑 비슷하죠. 한 12명 탈 수 있고요.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굉장히 이런 제로 셔틀과 같은 형태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이 합작이 어떻게 보면 동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상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동업은 이게 쉽게 결정하지 마라. 이게 나중 가면 또 이게 또 싸움 난다고. 이거를 뭐 너네가 했네, 우리가 했네. 이게 법적 싸움 또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차라리 독자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그렇죠. 괜찮다고 봐요. 좋죠. 독자적으로 해야 실력도 늘고 점점 우리 자체의 데이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을 잘 펴고 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하면 독일 빼놓죠. 독일은 뭐 독일 상사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제일 앞서서 또 하고 있는 게 벤츠예요. 벤츠는 퓨처 버스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 그 제일 가는 회사다 보니까 크기가 또 커요. 다른 나라보다 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12m. 엄청 사람도 많이 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많이 탈 수 있고요. 크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력이나 이동성이 아무래도 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버스들은 시내 주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속까지 고속 가능해야죠. 구간을 좀 이제 할수 아우토반도 있어요. 달릴 줄 알아야 되고.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일본도 40km,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독일 거는 시속 70km까지. 이렇게까지 시험 주행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네요. 그래서 고속 달리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돼야 버스들이 잘 사람을 많이 태우고 안전하게 다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뭐 자율주행차가 뭐 어느 정도다, 뭐 여기는 이 정도다, 저기는 이 정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그렇죠.